첫 번째 달려보죠. 능숙한 손놀림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마스크에 모자까지 푹 눌러쓴 저 남성,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입장. 사반바가 어딨지? 자, 가게 안을 한 바퀴 삥 저렇게 돌면서 구경하고 있죠. 자, 그런데 빈손으로 계산대 앞에 왔네. 자, 뭐 하려고? 자, 갑자기 가위를 꺼내 들더니 능숙한 솜씨로 계산대 문을 막 열었습니다. 자, 현금을 탈탈탈 털더니 죄다 털더니 가방에 담고 그대로 슝 가위 챙겨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렇게 가버리나요? 도둑놈 또 왔네.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요?가 아니라 두고 간 잔돈까지 싹쓸이 그야말로 먼지까지 탈탈 털어갑니다. 에이, 나쁜 놈. 자, 정말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저 인간 저렇게 털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네, 제보자는 한 50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 5일 새벽 2시 4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보신 것처럼 한 남성이 키오스크 계산대를 뜯고 현금을 훔쳐갔습니다. 남성은 가게에 들어와서 1분 정도 서성이다가 가위 하나로 열쇠로만 열 수 있는 계산대를 뜯어서 훔쳐갔고요. CCTV에는 현금을 챙겨가는 것도 모자라서 보신 것처럼 종이로 묶어놨었던 동전 묶음들도 싹쓸이해 갔습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2분이었고요. 제보자는 여기에서 3년 동안 무인 매장을 운영해 왔는데 가게 정리를 하려고 들렀다가 계산대가 뜯겨져 있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남성이 훔쳐간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50만 원은 될 거라고 주장을 했고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늘까지도 잡았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 사장님 아직까지 잡질 못하다 보니까 가게에 사건 반장 제보 중이다. 저렇게 공개 수배 전단지를 가게에다 딱 붙여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저는 이 JTBC 사건 반장 제보 중이다. 이거 문장 하나만으로도 저 도둑놈은 거의 70%는 잡혔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70%인데 만약에 얼굴을 풀어주면 100% 잡히겠죠. 99% 잡힐 것 같은데 지금 자수해서 강명 찾으란 의미로 또 JTBC 사건 반장에 제보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력자 같아요, 상당한. 그러니까. 아주 실력자입니다. 실력자는 뭐냐면 뭐 저걸 배우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죠. 아마 전과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절도 전과를 계속 절도 범행을 벌였던 가능성이 높고 저기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무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뢰성에 기반해서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신뢰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두려워요. 이거 어떻게 하지? 앞으로 할 수 있을까?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고요. 그래도 정말 마지막으로 좀 자수해서 광명을 찾았으면 좋겠다. 자수해봤자 제가 봤을 때는 저 야간 주거침입 절도 중한 범죄거든요.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계단 낙상 그 후입니다. 자, 안타까운 제보 사연인데요. 만나보시죠. 자, 한 아파트 단지 계단입니다. 한 남성이 터벅터벅 계단 내려가는데 그 뒤로 자, 어르신이 딱 걸려서 넘어져. 세상에, 계단에서 아주 그냥 너무 크게 넘어지셨습니다. 자, 남성이 달려가 보지만 자, 잘 보세요. 의식을 잃으신 듯 미동도 없는 모습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많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합니다. 제보해 주신 분이 넘어지신 분의 이제 조카분인데 이모부가 70이 넘으셨대요.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 정도에 세종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넘어지신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고 나서 오후 6시 30분의 말을 왜 들었냐면 그 세종에 있는 가장 큰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거기 응급실은 요즘 오후 6시까지밖에는 이 환자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찾아서 옮겨봤더니 CT 촬영을 해보니까 뇌출혈 진단을 받았대요. 근데 그 뇌출혈 진단을 내린 병원은 또 뇌출혈 자체를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냥 진통제 정도를 준 데서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다음날 청주에 있는 병원에 가서야 이제 수술을 하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자, 결국 의료 대란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까지. 자, 그것도 그거지만 자, 교수님, 사고 현장의 모습도 문제가 많았다고요. 네, 지금 이제 제보자에 의하면 이 이모부라고 하는 이분이 그 슬리퍼를 신고 아까 저기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주의 탓에 사고가 난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인식을 했는데 예. 이 주장에 의하면 현장을 가보니까 바닥에 1 내지 2cm 턱이 있어서 이걸 갖다가 한참 지켜보니까 이 3명이나 계속적으로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저기 이제 보시는 바로 저 턱인데요. 예. 그래서 이 제보자 주장에 의하면 아파트 관리자 측에서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파트 관리자 측에서는 피해자 가족이 이런 일이 있다라고 먼저 연락을 하고 난 뒤에야 사과를 했고, 그런데 보험 처리에는 최초에는 좀 소극적인 그런 태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파트 측에서도 이게 우리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해줬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사고하는 그 현장에는 바리케이트를 치고 사람을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이 아파트 거주하고 있는 그 입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게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이게 뭔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그 공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멀쩡한 생사람을 잡게 생겼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이런 민폐를 봤나? 자, 곳곳에서 목격된 민폐 행동들 제보 사진 먼저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열차 아닙니다. 테이블 위로 척맨족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올린 다리에다가 태블릿을 받쳐서 편안하게 지금 태블릿을 보고 있는데요. 아, 교수님, 다른 사람들 손 닿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저 자세가 더 불편해 보여. 글쎄 아마 본인은 굉장히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이제 지난 6일 안동역에서 청량리역까지 향하는 그 무궁화 열차에서 제일 앞쪽이니까 쪽에 이제 식탁이 저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근데 사실 저분은 이제 발을 갖다가 저기다 걸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음식 같은 거 그 위에다 놓고 이렇게 아유, 그럼요. 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 상태에서 청량리역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짐도 바로 옆에 놔가지고 한 칸을 완전히 그 본인이 차지하고 왔다라고 하는데, 글쎄 우리나라가 온돌 문화라서 그런지 이 집안에 신발 벗고 다니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저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발을 벗고 발을 올리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 주위 사람도 배려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건널목 위에 쪼그리고 앉은 남성, 하얀 선 위에 자 보세요. 그리고 배를 적겠죠. 자, 까만색으로 전자담배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뭔 짓인가 했더니 세상에 가게 앞에 호객을 위한 광고 문구를 적고 있었던 거예요. 아,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자, 양 변호사님, 세금으로 아스팔트 바닥에다 저 허연칠을 하는 건데 아마 저 사람 말이죠. 나 아무리 생각해도 마케팅이 귀재인 것 같아. 뭐 이랬겠죠. 글쎄요, 마케팅의 귀재가 아니라 그냥 양심이 없으신 것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저희가 수유동 먹자골목이라는데 제보하신 분이 식사를 하시다가 저 뭔가 남녀가 나와서 분필로 추정되는 걸로 뭘 쓰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저 전자담배는 뒤에 부분은 상호입니다. 저기를 지운 건데요. 이렇게 쓰고 가만히 보니까 어디로 가나 봤더니 좀 전에 보신 그 전자담배 가게로 들어가더랍니다. 아마 직원으로 추정이 되고 홍보하려고 낙서를 쓴 것 같은데, 글쎄 이게 뭐 홍보가 될지 어떨지는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동이고요. 저는 그냥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분들도 저거 보고 들어가시기보다는 뭐 저렇게까지 하냐라는 생각을 더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저게 자연스럽게 비 오고 이래서 지워지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저거 자체로도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악수하는 거 자체는 길에 공용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물티슈로 빨리 지우세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온몸으로 막았지만입니다. 자, 충격적인 영상 만나보시죠. 자, 건물 앞으로 한 차가 주차 중이죠. 자, 운전석 문이 열리는데, 자, 차가 뒤로 간다. 안 돼. 잡어, 브레이크. 잡어, 안 돼, 가지 마, 안 돼. 못 잡어, 중과부적. 차가 점점 더, 안 돼. 쾅. 결국 다른 차에 부딪히고 맙니다. 아우, 진짜 박 변호사님. 네. 사이드 브레이크 이거 안 채웠구나 이거. 일단은 지난 2일 오전에 주차를 하다가 저런 사고가 지금 일어난 상황인데, 제보자 말에 따르면 기어 P 파킹을 했고요. 브레이크도 채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렇게 미끄러졌고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마 노후된 차량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고, 문제는 블랙박스 같은 게 없어요. 저 블랙박스는 다른 차량이나 다른 데 영상입니다. 본인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원인은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뭐 일단 넘어지지 않아서 다행인데 사고 났는 거는 모두 100% 지금 운전자 잘못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노후된 차량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게 교통사고로 볼 수도 있거든요. 차량에서 100% 내린 거라고 보기 어렵다면 교통사고 되면 또 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그냥 사고면 안 되지만 교통에 의한 사고면 대물, 뭐 대인, 자차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오히려 그냥 주차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제가 봤을 때 편한데 일단 제보자는 주차 다 해놨는데 브레이크 다 걸어놨는데 사고가 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문가 조언을 좀 얻어서 어떤 게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한번 가보죠. 불붙은 명절 신경전. 이때가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집단지성의 판단을 원하세요. 네, 친정에는 추석 연휴가 아니라 전 주말에 가자는 남편 때문에 서운하다는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15년 된 사연자 부부는 평소에 잘 지내다가도 명절만 되면 다툰다고 하는데요. 우선 시가와 친정은 모두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깝지만 이 명절 문화가 다르다고 합니다. 시가는 명절 전날에 다 같이 모여서 음식도 만들고 다음날 아침에 함께 아침밥도 먹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친정은 기독교 집안이어서요 제사가 없습니다. 명절 음식도 안 하기 때문에 식당을 예약을 해서 외식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번 추석 연휴 일정을 정하면서 생겼는데요. 사연자가 남편에게 추석 전날부터 당일 아침까지는 시가에서 보내고 점심에는 친정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친정과는 연휴 전 주말에 식사를 하고 추석 당일 점심에는 자신의 외가 친척집에 가자고 한 겁니다. 사연자는 외사촌을 보겠다고 친정 부모님을 주말에 보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는데요. 남편은 어차피 식당에서 볼 건데 꼭 추석에 볼 필요 있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자식된 도리가 있는데 꼭 연휴 기간에 부모님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고 하지만 남편은 뭐 명절 음식도 안 하는데 주말에 봐도 충분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 사건반장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물어보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남편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지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 계세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아이고 이 여편네 이 명절 되니까 또 시작이네. 이봐요 백다혜 여사님 내가 처가에 안 간다고 했니? 제사도 차례도 안 지내는 당신네 집은 명절이 그냥 쉬는 날이잖아. 식당에서 밥 먹고 끝이잖아. 주말에 후다닥 해치우고 남은 연휴 명절 이 목숨처럼 여기는 우리 집 행사 해치우자는 건데 그게 잘못이야? 15년 내내 그렇게 살았으면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할 때도 됐잖아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사연자 아내입니다. 야, 박지은, 난 당신 외사촌을 굳이 추석에 보고 싶지가 않다고요. 너 혼자 가서 실컷 봐. 네? 막말로 당신 우리 엄마 아빠가 네 외사촌보다 덜 중요한 거니? 야, 이건 마음가짐의 문제 아니야? 차례를 안 지내든 기독교를 믿든 식당에서 밥을 먹든 추석 명절에 만나는 사위랑 그냥 주말에 만나는 사이가 같니? 인간아, X. 자, 박 변호사님. 저는 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외사촌이라는 거예요. 왜 6촌, 7촌, 8촌 다 만나죠. 뭐 사실은 사촌까지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미루거나 하기엔 사실 힘들고요. 거리가 10분 거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계속 반복해 왔었고 저희 집도 사실 한 20-30분 거리기 때문에 대구에 다 있습니다. 한 김에 다 이렇게 하는데 딱 나눠서 합니다. 그 시간 딱 맞춰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딱 중간 딱 되면 가라. 이틀 있으면 하루 막 한 1분의 오차도 없습니다. 딱 이렇게 보내주는 게 맞는 거고 당연히 명절 때문에 하면 되지. 사촌을 왜 보러 갑니까? 팔촌 보러 가겠네. 자, 대구 이 여사님께 안부 인사. 네, 명절 때 못 갈 것 같은데요. 이번 명절 못 가십니까? 뭐 약속 얘기한 거니까 보고 계십니다. 아이고 이런 그래서 좋게 얘기했구나. 자, 교수님. 15년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5년 정도의 결혼 생활이 지나니까 긴장이 풀린 것인지 아니면 남편이 많이 큰 건지 글쎄요. 그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집은 현재 그 나름대로의 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룰이라고 하는 것이 15년이 딱 되는 그 순간에 외사촌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변수를 대입을 시키면서 룰을 깨는데 그럼 왜
이 도발 변수가 나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남편분이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니 외사촌을 갖다가 다음에 주말에 만나면 안 돼요? 구집이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그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이 장인 장모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 계속 15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그 집에서 외사촌을 만난다고 다른 날로 해라라고 하면은 이 아내의 입장도 상당히 난처해질 것이고 뭔가 아내를 어떤 의미에서는 그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남편분이 지금 만약 보고 계시다면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보고 계십니다. 예. 그냥 오늘자 뉴스에 한 어느 결혼정보업체에서 이미 이혼을 한 남녀를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명절 때 어떤 게 제일 힘들었냐라고 했더니 이혼한 여성들이 1위로 꼽은 게 네. 시댁에서 언제 오냐고 연락 오는 것 자체가 1위로 스트레스였다라고. 이분들 이혼하신 겁니다. 그런 힘든 일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남편들, 이혼한 남성들은 이 추석이나 명절에 계획 잡는 거 자체가 힘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내분, 여성들 입장에서는 시댁에 가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거고요. 남편분은 중간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정 잡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 남편분은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으시고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반면에 아내분은 지금 스트레스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아니 외식을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명절이라서 모여서 외식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사연자분 남편이 좀 생각을 바꾸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그레이스님,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추석이라서 가는 겁니다라고 하셨고요. 조소금님은 평일에 외식과 명절 외식은 기분이 다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HC님, 남편을 보호해주고 싶어도 보호할 수가 없네요라고 하셨습니다.